안녕하세요. 백수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사람으로 사는 법에 대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요약했어요. 그게 오늘의 강의 주제인데요. 4강이죠. 자, 사람으로 사는 법. 사는 법. 그러니까 윤리학자다 보니까 원칙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1원칙은 뭔가 하면 살아내고, 살아내고, 예, 2 살려내고. 살려내고. 예.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겠네. 예. 1원칙이 살아냄이라는 건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살고 살리지. 이 내는 왜 붙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뭐 해내다 할 때 느껴지는 이 언어적 느낌은 굉장히 노력하고 진짜 애쓴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냥 살고보다 살아내고 하는 거는 자연이 되지 않은 게 느껴지잖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비, 오죽하면 그 요즘 젊은이들은 제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윗세대 부모의 삶을 보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족으로 사는 거 유리하지 않은데? 유리하지. 공동체로 사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게임하듯이. 예, 일단 살려면 나 혼자 오죽하면 나 혼자 산다가 있겠어요. 네. 예, 그 문화도 1인 문화. 언젠가 한번 강의가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정말 그 강의를 진심으로 들은 거죠. 이제 지금 후기 이 근현대 사회는 1인 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났더니 오더니 교수님, 저는 언제까지 혼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밥도 혼자 먹는데 그것도 식당 가서 먹을 시간도 없고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시리얼 봉다리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수업 짬짬이 배고프면 시리얼 조금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스펙 관리를 하려고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있는 질주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감당을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잔인했지만 아마 고독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냉정한 교수여서가 아니라 그 친구의 진지한 눈빛을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즉 앞으로 혼자만 막 뛰어가는 그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누군가 옆에 누군가를 보지 않는다면 너의 엔딩은 고독사야 라는 사실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나의 제자는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이럴 때 사실 선생님은 기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고독사래 막 이러고 가버리면 그럴 만한 친구였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죠. 또 딱 봐서 얘기를 예, 근데 해주셨네요. 그 친구의 그 진지한 눈빛을 수업 내내 봤고 예, 그 친구는 충분히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그 6마디 했어요. 아마도 고독사? 이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시 같다. 예. 시치고 너무 잔혹한 시 아닌가요? 예. 근데 그 말을 알아듣고 이 친구는 자기의 삶을 90도를 틀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사람 인자, 이 사람으로 살려면 최소 단위가 둘이야. 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 지점을 그 친구가 너무 지혜롭게 포착해서 예, 그렇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너 나랑 둘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관계망을 만들고 이야기를 또 섞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즉 너가 없이는 결국 나는 나로만 쭉 살다 죽겠구나. 근데 나로 살다 쭉 죽는 거는 그건 사람으로 사는 법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가 깨달은 거죠. 예, 그러면서 너를 찾아 나선 그 제자의 여행을 제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물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는 뜻은 아니고 너를 만났고 결혼했고 일단은 합류가 아닌
로맨틱한 사랑의 어떤 함께하기를 예. 계속 실험하고 있으면서도 또 얼마나 카톡으로 보고를 열심히 잘하는지요. 예, 항상 그 친구 카톡이 와 있으면 설레고 예, 확인하면서 마음이 반갑고 이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강의 핵심을 잘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너와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야. 라는 이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든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든 그 부분에 동의해 준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게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면서도 더 위험한 이유는요. 이제 사비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 AI 뭐죠? 인공지능,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이 Artificial Intelligence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Intelligence, 지능이거든요. 지성,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간, 오죽하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능은 우리의 독자적인 몫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다스려라. 청지기적으로 잘 생명들을 살려낸 일을 니네가 해라. 니네가 제일 똑똑하다. 이랬던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이 똑똑한 호모 사피엔스들이 드디어 뭘 만들게 된 거예요? 앞에 artificial이 붙었잖아요. 내추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추럴 born intelligence가 아니라 artificial. 인간이 만든 지능을 가진 로봇들을 드디어 만드는 세상이 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런 인간이 만든 이 AI들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아마도 2045년쯤 되면 얼마 안 남았다. 네, 제가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다들 나이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몇 살이지? 막 이러면서 나 그때 그 말하자면 관료일까? 난 이미 은퇴했을까? 계산해가지고 은퇴할 나이신 분은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나는 이제 드디어 AI들이랑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는 역시 젊은이들이죠. 안 그래도 무한 경쟁으로 정말 쉼 없이 내달렸는데 너도 안 바라보고 그냥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나의 지적인 전문성 레벨을 계속 높였는데 끝이 없네. 와, AI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저건 마치 기중기하고 힘싸움을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보의 축적 능력이나 처리 속도나 이런 걸 볼 때 인간은 AI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절을 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인문학적이나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적으로도 우리는 너를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인 너 말이에요. AI 말고 사람인 너를 마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로 함께 살 수 있을까를 다시 상상하고 그걸 제도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암울한 거죠. 사랑만 이렇나요? 사람으로서의 너도 잃고 사는 우리의 삶은 나중에는 인간으로서 어디까지가 인간인가를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이 지능, 똑똑함으로는 이제 인간임을 입증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린 사람이야,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남은 인간성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발달한 그 과학기술 문명도 이 스피릿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인문사회학자로서의 저의 일종의 믿음은 못 만들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저는 과학기술은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아마 못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생기를 어떻게 artificial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전제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등장할 것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일 텐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업이라는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절은 조만간 그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절에 어떻게 인간이 생존, 살아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생존하면서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즉 살려내기의 문제겠죠.
저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제도적인 방식을 다시 합의하고 공동체에 사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독자 생존해라 이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아담을 탁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다. 좋지 못하니 그 전까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는 좋다, 좋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인간을 하나 이렇게 딱 단독자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남성 그 신학자들의 압도적 해석은 다 물어보는 거죠.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 그러면 여자가 왜 애를 못 낳잖아요. 막 다들 이렇게 해석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 여성의 도움은 애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약간 희화화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전통 서적들을 찾아보면 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다 결국은 여자의 쓸모 혹은 여성의 역할, 소명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다. 라는데 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다만 5,000년 동안 그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남성. 남자죠. 예, 그러니까 5,000년 가부장제 동안에 온펑 남자들이 쓴 내용에서 여자의 쓸모 내지는 여자의 할 일은 애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잘 양육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여성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인 거지 전체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여성의 눈으로 읽을 때 예. 그래도 꿋꿋하게 신학을 하면서 살아남은 전문가 입장에서 읽어봤을 때 그 부분은 애를 많이 낳아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읽혔거든요. 같이 살아. 맞아요. 같이 사는 건데 그 같이 삶에 있어서도 제가 강조되었던 딱 느꼈던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요. 제가 인간을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유한한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그 지점에 연결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인간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세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예.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교란시킬 수가 없죠. 없어요. 운명적으로 살아가니까.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담이 혼자라면, 즉 인간의 답이 하나라면 그냥 그 답대로만 그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면 그렇다면 그의 유한한 자유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힌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막 그 유한성을 넘어서 높아지면서 교만해지면 야 거긴 인간의 자리가 아니야 내려와 해서 옆에까지 끌어내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나는 그냥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래. 내가 뭐라고 하고서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옆으로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어주신 거구나 라고 저는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의 시종이 아닌 거예요. 네. 남자를 도와주는데 이 도움이란 부분, 그거를 도움은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뭐가 도움인가요? 도움이요? 도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엄청 말라요. 물 주면 도움 준 거죠. 정말 큰 도움은 물을 갖다 주는 거죠. 예. 막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네. 너에게 예쁜 옷을 주려고 하나 샀어. 막 서프라이즈. 막 이거는 도움이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마셔야죠. 예.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것은 나쁜 짓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건 뭐 비윤리적인 짓은 아니지만 날 도와준 건 아니죠. 아닌 거죠. 예, 막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게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거 하면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 그러면서 실뭉타리를 만약에 막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사서 안긴다면 그것도 도움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고양이 줘야죠. 예. 도움이란 건 이건 상황적인 용어예요. 이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겠어. 막 우후훗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움이 생겨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너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어 놓으시고 둘을 이렇게 마주보게 하신 다음에 이 둘의 이름을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우리나라 말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 상응성, 관계성을 자꾸 놓치고 여자만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나, 주인공이고 여자는 그 나를 돕는 보조자, 배필. 이렇게만 해석해온 건데 그거는 가부장제를 통과하면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를 제가 용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다. 기분의 차원을 넘어서 이건 진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은 기쁜 소식은 모두에게 기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여자는 들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지? 나는 보조자로 지었다고? 이렇게 되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읽어낸 방식은 남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세워주고 너무 올라갔으면 이렇게 좀 끌어내리고 왜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교만스러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팔을 펼치시면 끌어내린다고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내려야 돼. 근데 끌어내리는 거는 막 저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자리를 찾으란 말이야. 사람의 자리로 오란 말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사람처럼 서서 마주보란 말이야. 눈빛을 살피란 말이야. 서로 도우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들이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도우란 말이야. 서로 도우란 말이야. 이게 저는 제가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요. 어느 하나만을 압도적으로 해야 하는 성별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가부장제에서는 남자들에게 1번을 시켰어요. 그렇죠? 살아내라. 네. 너를 이 세상에서 입증해라. 이름을 내보여라. 막 이쪽을 남자애들한테 시키고 여자들한테는 살려내라. 드라마도 보면 맨날 남자 다쳐서 오면 막 싸매주는 거 여자만 싸매주고 막 그쵸? 예, 막 도와주고 막 그쵸?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씩 성별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이 만약 제도의 요한성이었다면 21세기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붙잡고 상호 상응하면서 서로를 살려내고 그 가운데에서 나로 살아낼 수 있는 목들을 존중받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위험한 시대에서 지켜야 되는 진리인 이유가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은 그 리얼돌? 이라고 하죠. 네. 리얼돌도 나오고 심지어 리얼돌이 전체가 수입되는 게 어려우면 뭐 하체만 뭐 수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몸을 분절화하고 대상화하고 파편화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요즘 사회를 소마틱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어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 문화. 그러니까 영혼 없고 제가 아까 영성이 우리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은 없고 죄다 육체에만 몰입하는 문화라는 거죠. 합리적 사랑의 끝은 그럴 것도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마틱해서 그냥 오로지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나 기구 같은 거. 근데 기왕에 기구면 제가 웃으면서 이게 둘리 모양도 괜찮잖아요. 아기 공룡 둘리 뭐. 그러니까 아니면 기계? 근데 왜 하필 여자를 닮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욕망이 표출되어 있는 거죠.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남자 리얼돌들도 나오게 되겠죠.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제도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표출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거를 과학기술 문명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인 거고 결국 이들은 그 사비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너 자체가 완전히 없는 나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마주봄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주보면 조율이라는 걸 하거든요. 조율. 지금은 리얼돌이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리얼돌에 인공지능 센서를 달 거예요. 그렇고 걔네들은 딥러닝도 될 거예요. 딥러닝. 딥러닝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딥러닝은
상대방의 말을 학습하고 상대방의 기호를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줘요. 예. 그걸 아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얘기해주겠죠.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그걸 마주보기라고 생각하고 상응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상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니까. 아무 의미 그거는 없이. 나의 극대화죠.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어떤 섹스 로봇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 자체 산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이윤을 남길 테니까.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니야, 그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 구매력의 문제, 혹은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적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성욕을 해결하고 하는 방식을 마치 사랑의 대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아주 깊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를 포기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상응해야 되는 존재야. 나랑 너무 다른 의견을 매일 마주보며 놀라야 하고 당황해야 하고 그렇죠? 네. 화도 나야 하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등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조율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사이 공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이란 말 참 신비롭잖아요. 그럼 마주 봐야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이도 이만큼 사이가 생겼잖아요. 네. 제가 등을 돌리는 순간 사이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렇죠. 이 사이를 만드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야. 그러려면 나로만 살아내면 안 돼. 사실은 너도 살려내야 우리는 사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나하고 관계하기 불편한 너들 다 치워버리고 나만 남으면 좋지 못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다운 삶이 아닌 거야. 이런 엄청나게 큰 대전제를 가지고 크리스찬 여성, 남성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연애. 제가 볼 때는 아직 결혼 전이시기 때문에 연애의 기이실 것 같은데 이 연애 과정에 있어서도 무조건 내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덕목인 것은 아니에요. 예, 한편으로는 나의 의미, 나의 기쁨, 이기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으신 거대로의 그거를 끊임없이 드러내주는 것, 상대방이 그거를 읽게 해주는 것, 서로 상응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조율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인간으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초 체력은 아니고 기초 영성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강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1, 2, 3, 4강을 다 포괄해서 제가 총정리를 하는 이제 핵심 요약이었던 셈이죠. 그렇죠?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약들을 뛰어넘되 마음대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내고 나로 살아내고 한편으로는 너를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일종의 총정리이면서도 제일 마지막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쎄 강의를 들으시면서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패널님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가 진짜 너무 좋았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 굿클래스 오늘 교수님 강의를 진짜 다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면서 저희 같은 분들이 들어서 정말 살아내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면 정말 그 제도 안에서 너무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아낼 뻔했잖아요. 오늘 너무 정말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남성이지만 뭐 처음에는 너무 또 여성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이건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마지막에 들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매번 생각도 했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해주셨는데도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실전에 적용. 꼭 해야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요즘의 세상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가벼워졌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알고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고 살려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제 삶에 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네요. 예, 예.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일이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 두 키워드를 꼭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내는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카톡 열려 있으니까 저의 그 지혜로운 제자처럼 예, 늘 즐거운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